유독 이런 한파의 와중에서 따뜻한 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식품 유통업계의 대표적 기업들이 30에서 40대의 젊은 오너 3세들을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라면의 양대 라이벌로 유명하죠. 이 식품업계 빅2인 농심과 삼양식품에서 올해 30대 초반의 나이인 오너가 3세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나란히 경영 전면에 나선 게 눈에 띕니다. 이 농심과 삼양식품이 2025년도 이 정기 임원 인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3세 경영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 건데요. 먼저 농심의 경우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서 이 신동원 회장의 장남 신상열 미래사업실장 상무를 전무로, 신전부의 누나인 신수정 음료 마케팅팀 이 담당 책임은 상품 마케팅실 상무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특히 1993년생으로 올해 31살인 신상열 전무는요, 2019년에 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2년 10개월 만인 지난 2022년 이 구매 담당 상무로 승진을 한 후에 1년 만에 미래사업실장 전무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불닭 시리즈로 해외 시장에서 히트를 친 삼양 라운드스퀘어 역시 지난해 김정수 부회장의 장남인 전병우 전략기획본부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그룹 내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혁신 경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양 라운드스퀘어의 오너가 3세인 전병우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난 2022년 20대의 나이에 임원이 됐는데요. 지난 2019년 25살의 나이로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한 전 본부장은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해 임원이 됐고요. 올해 30살인 전 본부장은 입사 4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농심과 삼양의 사례보다 먼저 오너 3세를 초고속으로 승진시킨 사례, 이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의 3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승진 속도에서도 근래 가장 눈에 띈 사례, 바로 초코파이 제조사로 유명한 오리온그룹 3세 담서원 상무입니다. 화교 출신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그룹 창업주의 딸 이화경 부회장 부부의 장남인 담상무는요, 1989년생, 올해 35살입니다. 오리온 입사에서 임원까지 1년 반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담상무는 2021년 7월 오리온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부서 경영지원팀의 수석 부장으로 입사해서 1년 5개월 만인 이듬해 12월 인사에서 경영관리 담당 상무로 승진을 했습니다. 특히 제게는 오너 부부의 큰딸인 담경선 씨가 이 오리온그룹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이 그룹 공익법인인 이 오리온재단 상임이사로 있는 만큼 아들인 남서원 상무를 중심으로 이 후계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사 2년도 채 되지 않아 상무로 초고속 승진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아직 기반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 오너가이긴 하지만 승계에 있어서 지분이 미미한 수준이고 다른 재계 3세들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개인 회사도 없어서 오로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수밖에 이 지분을 늘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담상무로서는요, 이 오리온의 성장과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바이오, 간편식 그리고 음료 등의 사업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인물이 이제 담상무고요. 아까 전에 보였던 부분은 담철곤 오리온그룹의 회장의 모습입니다. 삼양그룹의 경우에는요, 오너 4세 경영의 신호탄도 쐈습니다. 삼양그룹은요, 이 라면 등을 만드는 삼양 라운드스퀘어, 그러니까 구 삼양식품과는 다른 업체인데요. 식품 분야의 경우에 밀가루 그리고 설탕 등을 만드는 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의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양그룹의 경우 김윤 회장의 장남인 김건호 삼양홀딩스 사장이 지난해 말 사장에 선임돼 오너 4세 경영의 신호탄을 쐈는데요. 1983년생인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삼양사에 입사해 10년 만에 사장까지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매일유업 오너 3세로 김정환 회장의 장남인 김호영 씨는 2021년 10월 매일유업 생산물류 혁신 담당 임원으로 입사한 뒤 2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전무로 승진했는데요. 김 전무는 1986년생, 올해 38살로 2013년 신세계그룹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뒤 이듬해 정직원으로 전환돼 재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런 관련 기사를 낸 그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은요, 이 식품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또 있죠. 바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의 경우에는요, 함영준 회장의 아들과 딸이 모두 회사에서 일하고는 있는데 아직 두 자녀 임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뚜기는 함영준 회장의 아들 함윤식 씨와 딸 함현지 씨 모두 회사에서 일하고
일하면서 가족 경영하고 있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두 자녀는 아직 임원은 아닙니다. 오너가 3세인 함윤식 씨는 지난 2021년 오뚜기의 사원으로 입사해서 현재 경영관리 부문 차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뮤지컬 가수이자 유튜버로도 유명한 함현지 씨, 올해 초 오뚜기 미국 법인인 오뚜기 아메리카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지난 5월부터 오뚜기 아메리카에 입사해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너가 3세들의 초고속 승진 사례들이 잇따라 등장을 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그들의 능력 등이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이걸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흔히 재벌이라고 표현되는 뭐 이재용, 정의성, 구광모, 최태원 회장처럼 이런 이제 대기업 그룹의 오너일가 자녀는 입사 후 능력을 입증하는 성과를 쌓거나 뭐 수년간 경영 수업을 받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식품 그룹처럼 뭐 재계 10위권 밖의 그룹 오너 자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간의 관심을 덜 받다 보니까 이렇다 할 검증 절차 없이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기업 오너가 일원이 입사한 뒤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원으로 승진해 또 경영까지 하려면은 스스로 검증된 인재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오너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을 줄 경우 청년 세대, 특히 이 해당 그룹의 젊은 사원들에게 이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사회 또 경제적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거론되는 예가요. 이 의류 그리고 화장품 같은 중견기업의 오너가의 2, 3세 딸들이 경영 일선에 나섰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 바로 그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세그룹 창업주인 김동영 회장의 막내딸 김지원 씨가 대표로 있는 한세MK가 있습니다. 버커루, NBA 등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한세MK는 지난달 공정공시를 통해 올해 매출 2,630억 원, 영업 손실 84억 원을 각각 거둘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내년 실적 전망치도 매출 2,900억 원, 영업 손실 27억 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한세MK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작년 연결 기준 이익 결손금은 162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세MK는 주요 시장이던 중국 시장 둔화와 코로나19 이후 국내 시장의 구매력이 약화하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최병호 형제그룹 회장의 장녀 최혜원 씨 역시 이 프리미엄 남성복 브랜드 본 등을 판매하는 형제 INC 대표이사 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나서고는 있지만 회사는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형제 INC가 전개하는 브랜드들의 경쟁력 약화하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INC는 2021년 별도 기준으로 2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가 2022년 5억 원의 영업이익 냈고요. 작년 영업이익은 7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고 합니다. 형제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커다일 레이디라는 그 여성복의 제조사로 아주 유명하죠. 특히 이제 오너가 딸들 중에 일부는요 유튜버 또는 이제 인플루언서로 변신해서 시선을 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적은 그닥 좋지는 않은 듯합니다. 네, 이 애경그룹 3세로 장영신 애경 회장의 손녀이자 최영석 총괄 부회장의 장녀인 최문선 탈리닷컴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이 최 대표의 경우에는요, 이 메일 유업 외식 사업부 인턴으로 시작해서 애경산업 마케팅 과정을 거친 후에 2019년 비건 화장품인 이 탈리닷컴을 론칭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유튜버로서 활동도 시작을 했지만 이런 활발한 대외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설립 5년 차를 맞은 탈리닷컴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식품 유통업계에서 오너가의 아들, 딸들, 그러니까 2세를 넘어서 이제 3세까지 가는 거죠. 이런 분들로의 세대 교체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과는 완전히 차이가 크게 나는 그런 초고속 승진으로 경영 전문에 나서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그럴 만큼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재계 인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문화 내지는 인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식품 유통업계만 한정해서 볼 필요가 없이 재벌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대주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영권을, 그러니까 경영권이라는 것이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망하든 흥하든 어쨌든 자기 자식들이 쥐고 있는 그러한 일련의 어떤 한국적인 상황이 그 중견기업이라든지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계속된다라는 것.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후계 구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세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재계에서도 말입니다. 그 오너가 오히려 구속돼 있을 때 매출액이 더 늘더라라는 조크 같은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홍보한다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위화감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그 상황, 젊은 세대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쨌든 언론에 제기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좀 자기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네. 사실 뭐 대기업 오너의 자녀 승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되느냐? 결국은 뭐 상대적 박탈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의 취업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 공채를 거의 하지 않고 실제 뭐 아름아름 뽑는다고 하지만 그 인원수가 신규 채용의 한 절반도 못 미치고, 그리고 또 월급도 너무 적다 보니까 오늘 일가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급속 성장하고 승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력이 검증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